네, 안녕하세요. 이은영TV의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5월의 실록을 우리 이은영TV 구독자님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강 둔치인데요. 너무 좋네요. 바람이 그동안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 이런 걸 다 날려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방송을 켠 이유는요, 아까 이제 뉴스 겸손공장에서 김남국 의원이 왔길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봤는데, 김남국 의원이 기본적으로 이제 좀 본인의 생각이 짧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생각 외로 좀 프레임을 씌워서 마치 이제 김남국 의원이 뭔가 어떤 누군가의 돈을 갖다가 이렇게 부풀리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선을 가지고 자꾸 기사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좀 팩트 체크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은 김남국 의원은요,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국회의원이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냐, 너무 돈벌이에 관심 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세대는 가상화폐 자체를 아예 뭔지 접근도 안 됩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가 지금 2030 세대들은 하나의 어떤 자신들의 경제적인 수단으로 많이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거를 잘 모르면은 이 법적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남국 의원이 상당히 좀 빠르다, 역시 MZ세대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만 이제 이 본인이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의원들의 재산 공개에 이 가상화폐가 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미처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가상화폐도 포함돼야 된다라는 게 입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김남국 의원이 어쨌든 2016년부터 일찍 이런 분야,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니 뭐니 막 정신없이 바뀌고 있는 이때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일찍 좀 접촉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하면서 느끼고 뭔가 깨달은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 기성세대보다는 이 가상화폐 이거에 이제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제도적인 보완을 저는 저희 세대보다는 잘할 거다. 또 지금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런 걸 접촉해보지 않은 분들보다는 훨씬 더 이런 거에 어떤 제도적인 미비점과 보완점을 잘 알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이런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남국 의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 가상화폐에 들어간 돈 자체는 김남국 의원의 보증금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가지고 이제 요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좀 위험한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세를 빼가지고, 전세 보증금이 상당히 우리나라 거의 매매의 70% 막 이러니까 보증금을 빼가지고 월세로 간 다음에 보증금을 이제 주식시장에 넣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도 패턴이 그렇더라고요. 보증금을 빼서 LG 디스플레이라는 주식 하나에 몰빵을 해서, 근데 그게 마침 올랐어. 근데 이때는 주식시장이 20년 이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좀 상승 추세가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르다 보니까 또 빨리 손절을 했네. 빨리 그걸 다 팔아버렸네. 그래서 수익이 난 거예요. 저도 주식을 열심히 안 합니다. 열심히는 안 하는데 그래도 남들 다 한다니까 저도 한번 이게 뭔가 하고 경험은 해보거든요. 근데 오르면 무조건 저는 팔아요. 그게 아예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어. 싼 거 사서 올라가면 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만 이거를 종목을 막 이리저리 바꾸고 분 단위로 뭘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남국 의원의 이 패턴도 보니까 보증금을 해서 빼서 주식에 넣고 그것이 올랐으니까 이제 또 자기가 아는 가상화폐에 이제 목돈이 있으니까 또 넣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이었고
또 그게 아마 법적으로 이거는 이제 다 가상화폐는 공개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으면은 이렇게 생각이 좀 짧게 행동은 안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2030 세대들이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마 그때는 조금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위믹스라는 거를 샀는데요. 근데 이 위믹스라는 게 아까도 얘기해 보니까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마일리지들이 수익화가 되는 거래요. 그리고 이런 가상화폐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이 영세하거나 아니면 유령회사 같은 곳이 많은데 이 위믹스를 만든 곳은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돼 있고 또 공개화되어 있어서 좀 안전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다 또 이제 집어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을 했냐 또는 코인을 가상화폐를 했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시각은 좀 기성세대의 그런 시각이고요. 이게 이제 법적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을 하면 이 부분은 불법적인 영역은 없다. 저는 좀 그렇게 보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어떤 특정한 정보, 남들이 얻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이거를 산 것이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위믹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본인이 샀던 그런 종목들 자체가 굉장히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공개화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딱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 정보를 가지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가수 임창정 씨도 이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막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10분 만에 25억을 송금했다라든지 또는 이제 본인이 거기서 펌핑하는 작업이 그게 이제 본인이 실제로 이게 좀 위법적인 상황인지 아닌지 자신도 잘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진짜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속에서 그냥 그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이거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서는 생각을 하고 그냥 접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생기는 경우도 임창정 씨 사례를 봐도 그렇고 김건희 씨 사례를 봐도 그런 주가 조작 이런 부분이 더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 김남국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였고 다만 법적인 미비점 하에서 본인의 짧은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된 건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고 2030 세대들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번 사안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지적해야 될 대목은 사실 이게 22년에 이미 경찰 검찰에서 김남국 의원이 큰 돈이 움직인다 이래가지고 이미 좀 모니터링이 되고 있었던 사안이래요.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었던 사안인데 그게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기소 무죄 기각이 된 사안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덮어진 사안인데 이게 왜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렇게 불거져 나와서 이게 마치 무슨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무슨 이재명 대표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시각으로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프레임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팩트 체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프레임이 들어간 사안이다. 왜? 2022년에 이미 수사가 기소되지 않은 거를 왜 지금 이 시간에 꺼냈냐. 그거는 지금 최근에 외교 이슈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락을 하니까 뭔가 국면 전환이 필요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한 것처럼 보이는 개입을 했죠. 왜냐면은 스피커 역할을 잘하면 공천받기 쉽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물타기 하려는 그러한 하나 이슈 전환의 소재로서 지금 김남국 의원이 동원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참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60억 하는데 이거 보니까 김남국 의원은 440만 원밖에 찾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걸 꺼내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떨어질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안을 지금 전면적으로 이슈화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태용호 등등 지금 여당의 여러 가지 악재들을 덮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 김남국이 활용되었다. 남구가 너 왜 그래? 왜 활용된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프레임이 들어간 사안들은 좀 꼼꼼히 따져보고요. 그리고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강남은 교수님과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우리가 배운 지식과 정보로는 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가상화폐 이거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뭐 공개된 무슨 어디 거래소에서 샀다고 하는데 그 거래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우리들 세대의 상황이니 그 윗세대는 얼마나 더 심할 것이고, 근데 또 2030 세대들, 우리 아이들 세대는 이거를 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의 사안은 김남국 의원님께서도 경솔했다. 또 법적 미비적인 상황에서 본인이 그 생각이 짧았던 부분을 사과를 아까도 하더라고요. 방송에서도 사과한 부분을 좀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이 법적 미비점, 이 가상화폐의 가장 문제가 등락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수익이 커졌다가 또 갑자기 꼬꾸라쳐 가지고 그냥 손익이 엄청 커지는 이거를 좀,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증권거래소 주식시장에서는 그 사이렌을 울려주잖아요. 그래서 3%인가 그 이상 넘어가면 딱 정지시키는데, 어떤 그런 그 수익이 한정없이 올라가는 거, 또 수익이 한정없이 내려가는 거를 좀 제도적으로 그 경고를 줘서 좀 막는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인들 여러 가지로 참 힘들 거예요. 또 돈도 많이, 아무리 돈 안 드는 정치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늘상 돈이 없고, 또 해야 돼, 뭔가 일을 벌리려면 또 돈이 들어가고, 그게 참 우리 사회의 지금 딜레마인데, 어쨌든 그 이번 김남국 의원의 이런 사안을 보면서 또 제도적인 미비점도 참 많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과 많이 하세요. 아마 방송 많이 나가시는 것 같던데, 또 국민 여러분께도 제가 공인으로서 그런데 관심 가져서 돈 버는데 관심 가져서, 본인은 진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것도 저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 싱그러운 5월에 이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저희가 또 오늘은 초록색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